회사에서 이번에 그 라이징 스타 프로젝트를 지금 합니다. 하는데 이게 올해서부터 생긴 프로젝트예요. 무슨 프로젝트냐면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자, 여기 목적이 나와 있죠.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창업 기회 제공. 이 프로젝트를 하면은 뭔가 창업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 감이 오죠? 그 다음에 차세대 10년 장기 비전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고요. 그 다음에 IPO 상장까지 갈 수 있는 월드 옥타 스타 기업 발굴입니다. 자, 스타 기업을 발굴하는 겁니다. 라이징 스타죠. 그죠? 여러분들 다 몇몇 분들은 좀 그렇지만은 다들 떠오르는 샛별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 스타 기업. 그런 회사를 또 만들어서 또 스타가 돼야죠. IPO 다 아시죠? IPO하고 상장하고는 약간 좀 다른 말인데 IPO 기업 공개죠. 주식 상장 그런 것까지 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밑에를 보시면요, 그 책에도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하고 내일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설명을 마친 다음에 하는 분임 토의라는 거,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이 분임 토의는 뭐냐? 여러분들 그 메일로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메일로 다 받은 공지사항 보셨죠? 성남하고 자매 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에서 20군데 제가 대충 보니까 20군데 되더라고요. 20군데 정도 되는 그 기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셨죠? 혹시 안 보신 분? 나머지는 다 보셨어요? 네, 그래도 반 이상 봤으면 됩니다. 그 20군데에서 자, 조에서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조에서 하나를 고릅니다. 하나를 골라서 이 제품으로 기업을 회사를 창업을 하는 거예요. 미리 창업해 부른 겁니다. 근데 이 창업이 시작은 이렇게 뭐 대충 뭐 상상 속의 창업을 할지는 몰라도 이게 라이징 스타까지 가면은 실제 창업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거기 보면요, 그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20군데의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주파 뭐 자극이 메디칼 쪽에 요즘에 여기 멕시코에 굉장히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고 한데 그래요. 무선 마이크, 그 다음에 공기 살균기 다 보셨죠? 그 다음에 뭐 장난감인데 로봇 같은 장난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뭐 이화용품도 있고요, 스포츠용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자 리듬악기도 있고요. 하다못해 거기 업체 보니까 은수저 숟가락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가습기, 또 자동차 관련된 부품들, 그 다음에 뭐 BB 선크림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성 의류도 있고요, 차량용 CCTV도 있고. 그 중에서 후다닥 여러분들이 빨리 결정을 해야 6명이면 6명씩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의견이 틀리지만은 아무튼 의견을 모아서 이걸로 우리가 전부 다 소시오죠, 파트너가 되어서 회사를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아셨죠? 여기에서 6조에서 내일까지, 그래서 어떤 조들은 뭐 밤을 새는 조도 있고 뭐 그렇죠? 예. 그 정도로 타이트한 시간 내에, 주어진 시간 내에 기업을 하나 만들기 때문에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대신에 보람은 굉장히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내 회사를 만들어 보는 거기 때문에.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서 심사위원이 마지막 날 발표를 하고요,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한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또 여러분들 계십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 전직 회장님들 해서 뽑아서요, 우수팀을 뽑게 됩니다. 이 우수팀이 뽑히면 그 우수팀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 한국의 그 월드 옥타에 제출하게 됩니다.
오늘 이후로 3주 내에 제출을 해요. 제출을 하는데 그냥 제출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틀 회사를 만들어갖고 뭐 금방 되겠어요, 그죠? 일단은 어느 정도 맞춰만 보는 거죠. 근데 그 조는 우수팀이 된 조는 3주 동안에 동영상도 제작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 월드 옥타에서 필요한 정말 회사를 돈을 투자했을 때 이게 바로 회사를 만들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그죠? 그럴 정도의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아마 그 PPT로 아마 40장 정도 뭐 그 정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얼마나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얼마나 많은 지금 지회에서 지금 무역스쿨을 합니까, 그죠? 무역스쿨을 하는 데서 우수팀. 그 다음에 그 가을인가 또 있죠? 그 모국 방문. 또 하나는 또 그 베네핏이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한두 명, 2명 정도는 또 여기서 잘하시는 분들은 조와 상관없이 뽑히셔서 한국에 또 보내집니다. 그럼 한국에 전 세계에서 모인 학생들하고 다시 똑같은 이런 무역스쿨을 해요. 6박 7일. 더 빡시게. 6박 7일. 6박 7일. 지난번에 저기 뭐냐 우리 그 유행병이 돌아가지고 못 갔죠? 우리 멜스가 해서 캔슬이 됐는데 아마 그 가을에 할 겁니다. 여기도 갈 수 있는 뭐 그냥 알아서 가라고 안 그러겠죠? 뭐 여러 가지 비행기 표서부터 다 해서 다 보내줍니다. 그러면 또 가서 전 세계 모인 그 옥타 차세대 그 학생들하고 같이 또 빡시게 또 이런 작업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라이징 스타 프로젝트에 또 기업을 하나 만드는 게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나오고요. 우리 여기서 1등한 우수팀에서도 나오고 해서 최우수팀을 몇 팀을 뽑습니다. 5팀을 뽑아요. 그 몇 팀을 뽑은 후에 그 한인 경제 무역인 전 세계에 모이는 큰 대회가 있습니다. 한국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죠. 거기에서 모인 그 우수팀을 옥타의 차세대 위원과 심사위원들이 다시 해서 최우수팀을 3군데 정도를 뽑아요. 3군데. 이 뽑은 팀은 전 세계 무역 대회에, 경제인 대회에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온갖 저기 뭐 전 세계의 기업인들, 정말 성공하신 분들, 그런 그 큰 기업들도 다 나와서 하는 그러한 대회에 프레젠테이션 해서요. 3-4군데 뽑힌 거기들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창업 지원을 그분들한테 한마디로 얘기하면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분들이 여기가 최우수 팀이 3팀 나왔구나. 그럼 3팀의 시니어들, 옥타의 시니어들, 또 무역인 관심 있는 분들에서 투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지 그냥 없어지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창업을 실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팀이 실제적으로 창업하고요. 1년 동안 하고요. 이익 창출하고 쭉 나가게 됩니다. 계속 잘 되면요. 그죠? 이런 커다란 프로젝트가 지금 라이징 스타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개괄적으로 이제 아셨죠? 개괄적으로 아셨고, 자, 요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6주 중에서 우수한 조가 하나 선택이 되겠죠? 네, 선택이 되는 그 기본은 여러분들이 그 라이징 스타 프로젝트의 대충 심사 기준을 제가 대충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를 조별로 염두에 두시고요. 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은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아니면은 필요하면은 자료를 또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사업 개요 7가지 정도를 회사를 만드는데 필요합니다. 7가지 정도. 자, 사업 계획,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업 개요가 필요하죠.
사업의 중점을 요약을 해야 되고요. 개요만 읽어도 사업 계획을 딱 한눈에 볼 수 있게 명확하게 내가 무엇을 팔고 싶다, 어떤 회사를 오픈하고 싶다, 바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몇 마디에서 딱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세 번째 나오죠. 사업을 한두 문장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의 각 부분의 결론을 짧게 설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한 1년의 투자를 받기 때문에 1년 동안의 계획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명백히 밝혀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필요한 자본과 투자 자금 사용 계획 또한 간단히 소개를 해야 됩니다. 개요만 해도 많죠. 그죠?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장으로 좀 넘어주세요. 그 다음에 사업 설명도 잘해야 됩니다. 그죠? 간단한 사업 배경도 설명해야 되고요. 우리가 왜 이 아이템을 선정했는지도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템 사업의 비전과 성장에 관한 기본 자료도 뭐 해야 되겠죠? 사업의 장기 목적, 단기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수익 모델과 사회적 영향도 설명해야 되고, 또한 사회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목표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구름 잡듯이 막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아이템 서비스를 자세히 설명해야 되고요. 기업이 어떻게 독특하고 혁신적인지도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참여 팀원들이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죠? 조언들 중에 아까 여러 번 오늘 나왔지만 재정 담당, 그죠? 노무 담당, 그죠? 다들 이사들이 돼야 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다. 나의 전문성은 이거다. 그죠? 하다못해 여기 멕시코니까 우리 스페인어 또 학생들도 많고 스페인어의 강점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걸 또 간략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요. 자, 세 번째는요, 산업과 시장 분석. 이건 당연한 거죠, 그죠? 관련 산업 분야와 타겟으로 생각하는 고객의 특성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새로운 시장의 진입 장벽, 경쟁 세력, 바이어 영향력, 제조사의 영향력과 대체 산업까지도 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죠? 대표적인 경쟁사를 분석하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도 설명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분야 산업 현황과 표적 시장 분석도 해야 되고요. 분석할 게 많습니다. 그죠? 시장 분석을. 관련된 통계 자료와 증거와 해석. 자, 여기 이때까지 다 나오는 게 마케팅의 시작인 거예요. 그죠? 내일 현대자동차의 법인장께서 마케팅도 현대자동차 관련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지만은, 자, 우리가 지금 세 번째서부터는 사실 마케팅에 다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상 수요. 또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손님의 지불 용의. 그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멕시코는 꼬란사가 굉장히 어렵죠. 그죠? 여러 가지 다 봐야 됩니다. 어떤 아이템들은요, 에펙티보, 그죠? 물건 주고하고 아주 나이스한 아이템의 비즈니스가 있는 반면에 멕시코의 고질적인 병은 전부 다 크레딧이죠. 플라소, 그죠? 한 달, 두 달. 이런 거를 봤을 때 뭐를 봐야 되느냐? 아이템 선정에 있어서도 이 아이템은 멕시코에서 이거는 현찰 거래는 불가능. 이런 건 아예 제쳐둘 것인가 안 제쳐둘 것인가, 이것도 다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죠? 크레딧은 주면 좋지만은 못 받는 게 과반수인 게 멕시코이기 때문에, 그죠? 크레딧을 줘도 여러분들 아다시피 뭐 월마트나 이런 데 해도 사실은 크레딧에 이 꼬브란스에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대기업에는 돈을 확실히 봐도 천번에 맞습니다. 여기서 예전에 까레포 아시죠? 까레포 세계적인 체인점이죠. 월마트 같은. 멕시코에서 철수했잖아요. 그죠? 철수하면서 프로베돌의 문제가 많았어요. 아무튼 누군가 문을 닫게 되면 문제는 많습니다. 아주 큰 기업이라고 믿을 게 못 되죠. 다 위험 리스크 생각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됐고요. 네 번째는요, 마케팅 계획. 정말 진짜 마케팅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마케팅의 목표를 정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표적 시장에 손님의 마음을 끌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측정할 수 있는, 실제 측정할 수 있는 실적 분석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이나 서비스로 표적하는 시장과 유통, 그죠? 어떤 포지션인지 설명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는 가격 정책, 얼마의 가격을 낼 것이냐, 그죠? 여기는 공기청정기에 대충 이 정도 가격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가격을 해서 우리가 저가로 갈 것이냐, 고가로 갈 것이냐, 품질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있죠. 그 다음에 유통 계획, 그죠? 저쪽에 센터에 가서 팔 것이냐, 그죠? 앉아서 손님을 받아서 팔 것이냐, 아니면 이런 큰 체인점을 들어가서 팔 것이냐, 코스코나 이런 데 팔 것이냐, 계획 세워야죠. 홍보 세워야죠. 회사에 홍보비를 주고 설명 자체적으로 광고를 해달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돈 들여서 라디오 광고, 텔레비전 광고, 신문 광고 내가 다 할 것이냐, 아니면은 한국에서 찌라시라고 합니다. 찌라시 거기에 또 해서 그걸 뿌려서 할 것이냐, 그죠? 그 다음에 연구 개발 계획까지 세워야 됩니다. 자, 이게 마케팅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뭐 다 세워졌죠? 운영해야죠?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타임라인을 생산해야 되고요. 자세한 생산 과정, 운영 계획 설명, 그 다음에 공급망도 설명을 해야 되고요. 수입을 할 것이냐, 그죠? 수입을 하면 어디서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야 되겠죠. 여기에 프로젝트의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프로젝트의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한 20분 뒤에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에 내가 봐왔는데 이런 제품이 될 것이다 하는 것도 됩니다. 여기 20군데가 다 마음에 안 들어. 성남의 이 중소기업 아무도 아이템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쪽은 다른 거 하겠다. 그러면 다른 거 하셔도 돼요. 대신에 가상의 아이템은 안 됩니다. 내가 꿈속에서 생각한 로봇 이거 안 되고요. 그죠? 있는 아이템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아이템이 있어요. 안 되는 아이템과 사업, 회사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현재 있는 회사인데 확장하려고 하는 회사, 이런 거의 회사와 아이템은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합병, 그죠? 어느 회사랑 합쳐지는데 이런 아이템도 안 되고 복잡해지죠. 그죠? 인수, 합병, 이런 회사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체인점, 가맹점의 아이템은 안 됩니다. 그죠? 한국에 무슨 통닭집이 잘 뜨는데 통닭집 이거 안 되고요. 이런 아이템은 안 된다고 월드아웃에서 지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시려면은 20군데에서 하시면 돼요. 아마 아이템이 워낙 다양하고 종류가 다양해서 대충 거기서 뽑으시면 될 겁니다. 또 멕시코 사시는 분들은 또 이런 게 없는데 이런 건 좀 되겠구나 하는 좀 아이디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 하나 정해서 조별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망 설명했죠? 그 다음에 필요 시설, 도구, 이거 다 회사 챙기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회사의 유용적, 무용적, 인적 자산, 자본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도 제시해야죠. 이거의 모든 기본은 뭐냐? 투자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돈이 없죠? 대신에 우리 머리만 가지고, 그죠? 아이디어 가지고, 그죠? 노력 가지고 회사를 만들고 투자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죠? 우리가 돈이 주머니에 있어서 회사를 나 만들래, 나 뭐 사올래, 이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거꾸로 해죠. 회사를 가상적으로 만들고 투자를 받게끔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돈을 쓸지도 설명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품질 관리 방안도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 이런 거 있죠. 아까 언급했지만은 멕시코 특성상 크레딧을 주면 정말 안 갚는다. 그래도 비즈니스는 해야 되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무서워서 안 하면 또 안 되죠.
여러 가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재무계획 마지막입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재무계획. 그죠? 그 재무계획의 중요한 거는 그 창업 시의 예상 소요 비용이 있습니다. 이거 잡기가 좀 애매하실 거예요. 그죠? 아무튼 크게 잡아보세요. 이거 월드 옥타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좀 크게 잡으셔도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습니다. 작다고 주고 크다고 안 주는 거 아니고요. 사업성 있으면 다 투자하기로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최우수 팀에만 선정이 되면 충분히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멕시코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이걸로 내가 여기 한번 비즈니스에서 한번 성공했다. 그죠? 이 옥타에 정말 이게 입지전적인 뭐가 한번 돼보겠다 이런 분들 아무튼 이거를 기회를 삼아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투자 수익 및 손익분기점 자 이것도 좀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상 대차 대조표 일단은 1년 정도를 본다고 했죠. 1년 정도 보니까 대차 대조표가 뭔지는 아시죠? 예. 대차 대조표라는 게 있습니다. 회계상에 그죠? 우리 회계 회계 세법을 아직 안 했죠. 예. 이게 있습니다. 자산도 있고요, 크레딧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대차 대조표. 그 다음에 예상 수익 분석표, 그 다음에 예상 현금 흐름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번 때 다 못하실 수도 있어요. 대신에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돈에 어느 정도를 정했으면 투자액을 정했으면 이거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에 하나로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투자 희망 금액과 용도 분명히 밝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의 출구 전략 아시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나갈 것이냐. 모든 비즈니스가 다 성공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기존의 비즈니스를 잘 접고 나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죠? 예. 여기까지인데, 저희가 최우수 팀을 월드 옥타에서 하는 라이징 스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아요. 이거는 이 2차 프로젝트입니다. 저희한테는요. 지금 1차 프로젝트는 여러분께서 이거를 축약해서 여기 있는 아까 7가지 중에서 한 가지마다 한 7, 8군데 되는데 그거 다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축약해서 조별로 최대한 그죠? 회사 설립하고 운영 요 정도 하고 그죠? 어느 정도 수익을 낼 것인가? 그죠?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을 벌 것인가? 그죠?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살아남게 이 회사를 키울 것이냐? 요거를 간략하게 하시면 돼요. 간략하게. 대신에 포인트는 있어야 됩니다. 포인트는 있어야 되고요. 너무 황당한 자료는 안 쓰시는 게 좋고요. 심사위원들이 보면 압니다. 뭐 같이 인터넷 안 찾아봐도 멕시코에 다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충분히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리서치 하셔가지고 회사를 만드시고 그래서 이 무역스쿨의 꽃은 이 분인 토입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시작한 라이징 스타 프로젝트 한국에 가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조별로 잘 회사를 하나 잘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원장님 네. 빠진 거 있나요? 발표하는 포맷 같은 거. 자,
그 채점은요, 채점 심사 기준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거는 얘기를 하나하나 여러분들께서 제가 설명한 걸 잘 들으셨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월드 옥타 라이징 스타의 채점은 아까 보신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하나 종목 다 해야 돼요. 대신에 저희는 이번에 추격해서 이틀 동안에 하실 거는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아요. 자,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잘 읽어드릴게요. 자, 뭐 5점짜리도 있고 15점짜리, 뭐 20점짜리, 10.5점짜리 항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불러드리고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꼭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5개, 6개를 다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획기적인 아이템도 선정도 중요하고 하니까 뭔가 특별하게들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교육에 임하는 조원들의 발표 예정, 복장 등 참여도와 열의, 너무 팔에 박힌 것 같네요. 이때까지 이걸로 채점을 조금 했답니다. 그 다음에요, 그 회사를 만들었을 때, 사업체를 만들었을 때 분석력, 아까 다 나온 얘기인데 제가 요약해서 이번에 심사 기준 말씀드립니다. 분석력, 사업 이해도와 관계 분석, 그 다음에 또 시장 및 제품 파악, 경쟁사 제품 마켓 구성 분석, 그죠? 분석을 해야죠. 시장 분석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찾으셔갖고 이런 아이템이 있는지, 이런 아이템이 얼마에 팔리는지, 그래서 A, B, C 3개 회사가 있는데 우리가 D 회사로 들어오면은 다 잡아먹을 수 있겠다. 그죠? 아까 다 연관되는 마케팅이죠. 저가로 갈 것이냐, 고가로 갈 것이냐, 품질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3개월 쓰고 많은 그런 걸로 갈 것이냐,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황당해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사업 계획의 현실성 및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야 됩니다. 높은 점수 받습니다. 이게 채점 기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채점 부분에 많이 차지하는 거는요, 계획 단계 및 홍보 방안입니다. 마케팅이죠. 실생활에 맞는 영업, 마케팅 등 실무의 실현 가능성. 그렇죠? 마케팅도 너무 허황된 거 하면 또 그렇죠. 실질적으로 멕시코에 맞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조성이 있어야 됩니다. 각 지역, 즉 멕시코 지역이죠. 또 상황에 맞는 독창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템 선정돼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접목하는 게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멕시코 시장에 걸맞게 그런 창조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좀 전에도 나왔지만 예상되어지는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이 업체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수출하는 업체, 우리가 공급받는 서플라이어에 문제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들여왔는데 제품에 문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AS가 필요한 물건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들여왔는데 실컷 하고 했는데 유행이 가버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멕시코가 좀 뒤쳐져 있는 것 같지만 유행이 좀 늦게 와서 그렇지 갈 때는 확 가요. 그냥 아주 빠르게 갑니다. 한번 유행이 간다면 확 가요. 근데 유행이 또 천천히도 와요. 한국에 유행한 게 6개월 후에도 오고 합니다. 대신에 한국의 1년간 유행이 영역 6개월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체 만족도가 있습니다. 자체 평가 반영 노력. 거기는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요. 경쟁력, 고객 만족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멕시코 사니까 멕시코인들의 성격들도 잘 알죠. 그런 거 다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또 손님들의 호응도 또 여러 가지 크게 나눠서 만족도. 이것도 채점 기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팀 워크. 그래서 팀이 얼마나 하나가 돼서 하나하나 맡아서 말씀드렸지만 재정, 그죠? 여러 가지 파트가 있죠. 회사에 하나씩 다 맡아서 어떻게든. 그래서 우리 부대표가 아까
저 열심히 설명했죠. 여러분들이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시간도 절약하네요. 그죠? 프레젠테이션은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팀 한 사람이라도 졸고 딴 거 있으면 감점이라고 나왔네요. 감점입니다. 감점. 아무튼 심사위원들이 그리고 여기 사무국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아무튼 하나가 돼서 이 프로젝트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멘토를 소개하기 전에 각종마다 멘토를 투입합니다. 그분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조원들 중에서 또 비즈니스 원래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있으시고 그렇게 딱 조별로 이렇게 조를 짰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에 의해서 저희가 나이로만 짠 게 아니고 조를 좀 다양한 경험에 의해서 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협력하시고요. 멘토는 몇 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떤 팀 우수팀이 될 것인가, 이 아이템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다 정하지만 새끼로만 안 빠지게 조정만 해줍니다. 물론 멘토한테 자꾸 물어보셔도 돼요. 근데 멘토가 일부러 답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몰라서. 모르는 거 자꾸 질문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죠? 대신에 이건 아니다고 할 때는 멘토들이 지적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건 아니구나, 시간 낭비하고 있구나, 그죠? 네, 빨리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멘토들 다 있나요? 예, 다 있나요? 우리 남이사님 오셨나요? 아직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그